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S21 일반 모델과 그 다음에 플러스 모델 이 두 모델 어떤 걸 구매하실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한번 보시고 해당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두 제품들 그러면 동일한 점 먼저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AP 같은 경우는 엑시노트 2100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그 다음에 기본 스토리지는 256기가,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외장 메모리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후면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3개가 달려 있고, 맨 위쪽에는 그 초광각 1200만화소의 f2.2, 그 다음에 중간에는 광각 1200만화소 f1.8, 그리고 마지막에는 6400만화소의 f2.0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똑같이 인피니티 5 디자인의 이런 식으로 1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다이나믹 아몰레이드 2X FHD 플러스 플랫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제품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내가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구매를 할지, 구매 포인트를 뭘 둬야 할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크기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6.2인치, 그리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6.7인치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도 확실히 이게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컴팩트하게 좀 오밀조밀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봐도 동일한 영상이라도 아무래도 이 큰 화면으로 좀 더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다만 것 같아요. 근데 두 제품 모두 플랫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플랫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 큰 모델을 선호하시면은 플러스,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일반 모델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울트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제품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진동 모터에 있는데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최신작에서도 사용하던 리오니 모터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작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 모델 S10에서나 들어갔던 코인 모터 기반의 진동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이 모터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모터의 전기 신호를 통해서 광중약의 진동 신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제 진동 세계를 분류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코인 모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안에 금속 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진동 추가 회전을 하면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얘는 전자식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약간 구형의 하드웨어가 동작을 해야 물리적으로 동작을 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인 모터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리고 이 모터 세기, 그러니까 진동의 세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강, 중, 약 이런 식으로 신호 조절을 한다고 해도 얘에 비해서는 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왜 구분을 했냐면, 이 모터 간에 이제 원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고, 요 리오니 모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0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요 코인 모터 같은 경우는 한 400원 정도 차이인데, 저희가 단순히 봤을 때는 딱 3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제조사에서는 이런 원가 절감 딱 300원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원가 절감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급을 나눈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진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잘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일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차이라고는 얘기는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게임이거나 슈팅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진동이 이제 민감하게 오는 그런 게임들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진동 모터의 다른 점이 이번에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크기인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 차이도 있습니다.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가로 75.6, 세로 161.5, 그 다음에 두께는 7.8이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가로 71.2, 세로 151.7, 그 다음에 두께는 7.9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 같은 경우 차이가 조금 나요. 디스플레이 때문에 세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얘가 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같은 경우는 겹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지했을 때 이 두께 자체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 마지막으로 두께 보여드리면 두께도 거의 동일합니다. 스펙상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여기 이제 가로 부분이 이렇게 파지했을 때는 느낌은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 디스플레이를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이건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는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큰 영상을 볼 때는 유리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좀 작긴 하지만 내가 손이 작거나 나는 작은 기계를 선호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비교로는 바로 무게입니다. 요즘 이 제품들 자꾸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무게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전작부터 뒤쪽에 카메라 같은 경우 렌즈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무게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중에 개인적인 호불호, 나는 정말 무거운 게 싫고 이제 손목에 무리가 가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게 차이로 인해서 조금 선택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재원상 169g인데 실제로는 170g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유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재원상 얘는 200g이에요. 200g인데 한 1g 정도 차이는 있는데 5,000원 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들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딱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0g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마지노선에 걸쳐 있는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69g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출시가 되었던 노트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200g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데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저는 가벼운 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200g으로 약간 부담은 있긴 한데 무게 분산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들진 않고 살짝 무게감이 있다, 그렇게 부담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무조건 케이스, 물론 근데 케이스를 씌우고 나면 좀 더 무거워지겠죠.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생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엄청 가벼워서 엄청 무게적으로는 좋고, 요거는 약간 무게감이 있다는 거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다섯 번째는 이 두 제품 간의 재질입니다. 재질인데 이렇게 보시면 화면상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만져서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일반 모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이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강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불리긴 하는데 얘는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글래스 소재인데 예전 글래스와는 좀 다르게 지문이나 이런 게 잘 묻어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문이나 이런 게 잘 묻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스틱이랑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가 얘가 헤이즈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이 헤이즈 처리라는 건 빛 반사를 줄여서 지문이 잘 묻지 않도록 처리한 게, 이 유리 쪽에 그렇게 처리한 게 헤이즈 처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봐도 이게 유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 있는 걸 만져보니까 느낌이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빛을 반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빛 반사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확 이게 색감이 표현되는 게 얘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원래 유리 같은 경우, 글래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확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만졌을 때 유리네? 그러면서 지문이 잘 묻어야 되는데, 얘도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얘도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싼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글라스, 플라스틱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두 소재의 차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 좀 약하고, 유리는 이런 거에 좀 강합니다. 대신에 플라스틱은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고, 유리는 잘 깨지죠. 근데 이 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한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깨진다고 해서 이 두 소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간의 뭐 약점을 강점으로 많이 이쪽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뭐 유리라고 해도 얘가 뭐 지문에 잘 묻는다거나 이런 장점이 없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색상이나 이런 거 보고 이쁘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되게 좋아하시긴 하지만, 케이스 씌우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째 차이점은 이 두 기종 간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입니다. 당연히 두 기종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도 아마 크기가 다를 건데,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4800mAh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4000mAh입니다. 약 20% 정도 배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이즈 대비해서 플러스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장시간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러닝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좀 오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스 모델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음 7번째 차이점은 바로 색상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은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팬텀 핑크, 그 다음에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팬텀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실제로 이 두 색상은 두 제품에 모두 지원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팬텀 블랙 색상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이 없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블랙은 있지만 화이트는 없고, 얘는 화이트는 있지만 블랙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취향이 나는 검은색을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일반 모델은 구매하셔도 블랙이 없으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하얀색 제품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모델은 없으니까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두 제품 간에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거죠. 소비자로서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 가격인데요. 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99만 9천 원에 출시가 돼서 100만 원 미만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119만 9천 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120만 원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10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1000원씩 빠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이
차이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약 7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7가지 차이와 금액과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사정에 맞는 내 예산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2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총 8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두 번째 진동 모드, 세 번째는 크기, 네 번째는 무게, 다섯 번째는 후면 소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터리 용량 차이,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색상 차이. 이쪽에 있는 색상이 이쪽에 없다는 거, 블랙이 있고 화이트는 없지만 화이트는 있고 블랙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 20만원의 차이가 나는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영상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금액, 약 2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차이, 큰 거를 선호하시는지 작은 것을 선호하시는지, 일단 요 두 개 가장 많이 좌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얘가 좀 많이 무겁다는 거, 약 200g인데 이제 케이스를 씌우고 나면 200g은 훌쩍 넘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씌워도 제 생각에는 웬만해서 200g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 차이도 조금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아무래도 이 플러스 제품이 20% 정도 배터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어떤 제품을 고를지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갤럭시 S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영상을 토대로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